광주 시민 여러분, 치매 바로 알기 강좌를 수강하러 오셔서 진심으로 환영하고 격하게 환영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답답하십니까? 저도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답답하죠.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들도 정말 답답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답답한 상황을 전부 다 마스크가 되시는데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너무나 어수선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마스크를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이제 조금 한결 마음이 편해지셨나요? 오늘 치매 바로 알기 이 강좌를 최선을 다해서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좀 무거운 주제이긴 하지만 더욱더 가벼운 마음으로 함께 공론화를 해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강좌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웃을 일 없잖아요. 그래서 미소 강아지를 화면에 띄워줬습니다. 정말 귀엽죠? 이 미소 강아지를 띄운 이유가 첫 번째는 보시면서 정말 미소 지으라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 미소 강아지와 저가 닮았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닮았나요? 지금 웃어주시는 분들은 천국 가실 겁니다. 그리고 마음밭이 정말 천사이십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미소를 잃지 않고 함께 하시자는 의미적 부여고요. 특별히 이 이유는 뭐 하면서 삽시다? 그래요. 웃으면서 삽시다. 우리가 이왕이면 웃으면서 살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웃을 일 없다고요? 웃을 일 없으면 웃다 보면 웃을 일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이 코로나19 전국에서도 치매 정말 무서운 병이긴 하지만 이것을 극복하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시작하기 전에 저는 방금 또 자기소개를 좀 하려고 하는데 행복하게 웃는 사람이죠. 그리고 명동은 내 손 안에 있는 손명동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복이 있어서요. 광주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지금 현재 교수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시민강좌를 오늘 맡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행복하게 웃는 사람 손명동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격하게 박수 쳐주시고 웃어주시고 환호성까지 해주신 여러분은 정말 천사들입니다. 자,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치매 바로 알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치매는 정말 무서운 거잖아요. 아시다시피 치매는 한문으로 보면 어리석을치 바보매라고 합니다. 이것을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바보치 바보매예요. 이거 더블 바보라고 하죠. 바보라는 소리도 정말 듣기 거북한데 더블 바보라고 하는 거 정말 우리에게 듣기 거북한 그런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치매 바로 알면 이겨낼 수 있는 예방법도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 희망을 가지고 함께 이 강좌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자세하게 하나하나 함께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마음 열어주셨나요? 오늘 이 시간이 즐거우려면 스스로의 마음을 열어주시고요. 활짝 열어주셔서 제가 어떤 강좌를 하더라도 오픈마인드로 열면 정말 행복한 시간이 될 것이고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고요. 만약에 이 시간 마음을 닫아버리면 그냥 틀어놓고 나가셨다가 들어오셨다가 할 것 같아요. 이제는 나가시지 말고 오늘 정말 중요한 시간이니까 함께 마음을 열어서 이 시간 소통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함께 풀어볼까요? 그러면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치매 어떤 병인가요? 치매는 병일까요? 그렇습니다. 치매는 병이에요. 그러면 이 병은 과연 어떤 병인지를 우리가 깊이 있게 알아볼 필요가 있겠잖아요. 정말 이 치매라고 하는 것이 뭘까? 퀘스천 마크죠. 그런데 오늘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면 치매는 두 가지입니다. 뇌의 병이라고 합니다. 뇌에 병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 플러스는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뇌의 병 플러스 일상생활의 어려움은 곧 이것을 치매라고 한다라고 했죠. 지금 이 모니터에서도 보시고 계시지만 어때요? 우리 사람의 뇌를 촬영한 겁니다. 정상뇌와 중증 치매 어르신 뇌를 비교를 해봤더니요. 어때요? 정상뇌의 모습과 중증 치매 어르신의 뇌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 눈으로 시각적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내용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이 치매
뇌의 병 플러스 일상생활의 어려움인데요. 이것은 뭘까요? 과연 자연 노화는 어떨까?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연적인 노화는 자연적으로 디에이징, 노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자연 노화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앉았다 일어나도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하잖아요. 이건 노화예요. 그런데 이 자연적인 노화는 다른 것이 치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치매라고 합니다. 그 원인들을 깊이 있게 또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뭐에 생기는, 그렇죠, 뇌에 생기는 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기억력이랄지 이해력이랄지 거기에다가 뭐까지 있죠? 판단력이죠. 이런 여러 가지 뇌 기능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뇌 기능이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떨어진다. 정말 얼마나 깝깝할까요?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이 강좌를 하고 있지만 강좌의 내용을 들으시면서 기억하면 좋은데 이 기억력이 떨어져 뭐 했지? 지금 이 시간이 뭐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갑갑할 거예요. 이 기억력, 이해력, 판단력 등 여러 뇌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바로 치매라고 합니다. 정리해 보면 치매는 뇌의 병 플러스 일상생활의 어려움이다. 그래서 정상뇌와 중증 치매 어르신 뇌는 이렇게 그림으로도 볼 수 있지만 촬영하는 뇌 사진에서도 현격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것이 있죠. 그게 뭐예요? 치매하면 알츠하이머 치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매스컴을 통해서도 그랬고요. 또 신문지상에서도 들었을 것이고요. 뉴스에서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알츠하이머 치매의 경우에는 어떠냐면 서서히 진행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진행된다고요? 그래요. 서서히 진행된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병이죠. 그러니 처음 10년은요. 증상 없이 뇌의 변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4에서 5년은요. 가벼운 증상만 나타난다라고 해요. 이후에 심한 증상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가벼운 증상이라고 어때야 될까요? 안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나오는 이 안심, 정말 제가 조크를 한번 잠깐 해볼게요. 아재개그라고 하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 소고기 좋아하잖아요. 그 소고기 중에 안심이 있어요. 그래서 치매 안심센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안심이 그 안심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웃어주시는 분들은요. 미소천사예요. 고맙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 보죠. 가벼운 증상이라고 뭐 하지 말자? 그래요. 안심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은 치매는 어떤 병인가 알고 나면서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자, 빨리 발견하는 이유 왜 그럴까요? 왜 빨리 발견해야 될까요? 치매는? 그래요. 빨리 발견해서 꾸준히 치료하고요. 많이 활동을 하면 병의 진행을 뭐 할 수 있다? 늦출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치매는 병인데 이 병을 늦출 수 있는 그 진행을 늦출 수 있는 희망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호전과 악화, 인지기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치료받은 환자와 그리고 치료받지 않은 환자의 차이는 시간적으로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8년 후에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 7,800시간과 약 6천만 원의 절약이라고 하는 이런 굉장히 큰 포지션을 찾을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자는 거예요? 빨리 발견해서 꾸준히 치료를 하고 많이 활동을 하면 병의 진행을 뭐 할 수 있다. 그렇죠. 늦출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라고 이 연사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발견하는 것이 좋겠죠. 그렇다면 치매에 대해서 뭐 할까요? 자가진단하는 것이 체크리스트로 나와 있거든요. 이 자가진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모니터 화면상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모니터를 보겠습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입니다. 시작. 당신은 기억력에 문제가 있습니까? 예, 아니요로 체크해보죠. 여러분, 기억력이 자꾸 떨어진다? 금방 들었는데 또 기억이 안 나네?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당신은 기억력에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당신의 기억력은 10년 전에 비해서 저하되었습니까? 10년 전에 비해서
물론 저하됐겠죠. 그러나 심각하게 저하되는 거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3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기억력이 동년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자 나쁘다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하는 거죠. 동년배들에 비해서 나의 기억이 정말 나쁘다고 생각하는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번째입니다. 당신은 기억력 저하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십니까? 자, 시민 여러분, 내가 기억력이 너무나 저하되어서 어디에요? 그렇죠.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십니까? 자, 다섯 번째. 당신은 최근 일어난 일을 기억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그러나요? 자, 여섯 번째. 당신은 며칠 전에 나눈 대화 내용을 기억하는 것이 어때요? 어렵습니까? 자, 일곱 번째요. 당신은 며칠 전에 한 약속을 기억하기 어렵습니까? 자, 8번입니다. 당신은 친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친한 사람 갑자기 만났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오, 심각한 거죠. 또 아홉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은 물건 둔 곳을 기억하기 어렵습니까? 어디에 둔지를 몰라요. 심각하죠? 11번입니다. 당신은 집 근처에 길을 잃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10번을 다시 돌아보죠. 당신은 이전에 비해서 물건을 자주 잃어버렸습니까? 또, 자, 12번. 당신은 가게에서 사려고 하는 두세 가지 물건의 이름을 기억하기 어렵습니까? 13번으로 가볼까요? 당신은 가스불이나 전기불 끄는 것을 기억하기 어렵습니까? 14번입니다. 당신은 자주 사용하는 전화번호, 자신 혹은 자신의 집을 기억하기 어렵습니까? 정말 심각하지 않아요? 나의 집이 있는데 내 집에 갔는데요. 집에 비밀번호를 까먹는다. 오, 심각합니다. 자, 이렇게 치매는 뭐 해야 돼요?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로 수시로 체크하는 거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치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는 치매 안심센터에도 광역치매센터에도 있다라는 거, 이게 정책화되고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면 왜 치매에 대해서 알아야 할까요? 치매 뭐 알든 모르든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아직 나는 나이가 젊은데 내가 치매를 알아야 돼요? 혹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아닙니다. 왜 알아야 되냐면 이 치매는요, 뭐보다요? 암보다 더 흔해요. 자, 암 좋아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역시 암이죠. 이 암 정말 이 세상에서 무서운 질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치매는요, 암보다 더 흔하대요. 85세 이상에서는요, 3분의 1이 치매라고 합니다. 이 치매는 나의 인권을 침해하고 나의 인생을 침해하고 나의 마음을 침해하고 있지 않나요? 자, 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치매는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남의 일이 아니다. 나 자신과 내 가족과 내 이웃과 그리고 우리 사회의 일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 치매에 대해서 우리는 꼭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전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갤럽과 중앙치매센터에서 치매 인식도 조사를 했었는데요. 자, 데이터에도 보시겠지만 이 그래프에서 나타나거든요. 자, 보시죠. 만 19세에서 29세 역시 젊지요. 이 젊은 분들은 무엇을 제일 1순위로 했냐면 암으로 1순위를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치매나 뇌졸중이나 당뇨병이나 심장병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죠. 자, 만 30세에서 39세까지 가니까 그래도 역시 암이 최고예요. 만 40세, 49세까지 가보니 이제는 격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암과 치매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죠. 그러더니 언제부터 늘기 시작하냐면 만 50세 이상부터 이제 치매가 역전하기 시작합니다. 역전은요, 지하철역, 기차역 이 역전이 아니고요. 이제 역전한 겁니다. 말 그대로. 경기에서 이겨낸 거예요. 만 50에서 59세 이상부터가 이제는 암보다는 뭐가 가장 무섭다? 그렇죠. 치매가 가장 무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 60세는 이제는 이제 현격하게 앞서기 시작합니다. 역시 암도 무서운 병이지만 치매도 엄청나게 무서운 병이다.
이제는 뇌졸중, 당뇨병, 심장병을 앞서가고 있다라는 거, 그것도 굉장히 큰 수치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요, 우리 인생의 수치가 되어가고 있죠. 자, 이것을 꼭 심각하게 여겨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초기 치매는 어떻게 양태로 나타나냐면요, 최근 기억의 감퇴가 시작되는 거예요. 최근 기억이 나질 않아요. 또 조리하다가 불 끄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경우가 빈번해지기 시작해요. 가끔 잊어버리는 거야 뭐 큰 문제는 아닌데, 이제는 조리를 하다가 불 끄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빈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미리 적어두지 않으면 중요한 약속을 잊어버리게 되죠. 더 심각한 게 있는지 알아요? 적었어요. 너 어디다 적은지를 몰라요. 진짜 심각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요, 조금 전에 했던 말을 반복하고요, 질문이 되풀이 되는 거예요. 심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되풀이 하는 거죠. 오늘 저는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되풀이 하는 것은요, 학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치매 초기가 아니고요, 학습하는 겁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은 정확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서요, 그것, 저것 표현하는 거. 그거, 저거 막 하는 거예요. 바로바로 떠오르지 않는 거죠. 또 관심과 의욕이 없고요, 매사에 귀찮아하는 거. 자, 여러분 초기 치매 테스트 한번 해보시지 않을래요? 이 글귀, 최근 기억의 감퇴가 시작이 되고 관심과 의욕이 없고 매사에 귀찮아하는 거 한번 심각하게 테스트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렇다면 초기 치매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가족이나 동료들이 어르신의 문제를 알아차리기 시작하나 아직은 혼자서 지낼 수 있는 수준은 아직은 초기 치매라고 합니다. 혼자서 지낼 수 있는 수준, 초기 치매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는 초기에서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중기죠. 이 중기는 중장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중기입니다. 자, 중기로 넘어가면 돈 계산이 서툴러져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인데 이 돈 정말 중요하잖아요. 돈을 안 세는 분 없잖아요. 돈의 가치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돈 계산이 서툴러져요. 얼마나 심각해지겠어요? 또 전화나 TV 등 가전제품을 조작하지 못해요. 또 오늘이 며칠인지 지금이 몇 시인지 어느 계절인지 몰라버리고 말지요. 자, 지금은 어떤 계절인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름이다. 밍크 코트를 입어보고요. 겨울인데 이 반팔을 입어요. 그러면 어느 계절인지 모르죠. 심각하죠.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등을 파악하지 못하는 거죠. 오늘 저는 스튜디오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각자의 처소에 있겠죠. 그리고 그곳에서 계시겠죠. 자, 가족은 알아보지만 지인은 혼동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시더라? 라고 합니다. 이제는 심각해지면 가족도 못 알아볼 심각성이 있다라는 거, 이건 심각한 표정을 좀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심각하니까요. 자, 그렇다면 익숙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다라는 거고요. 집안을 배회하거나 반복적인 행동을 거듭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중기 치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중기 치매는 뭐냐면요, 돈 계산을 못 한다고 했잖아요. 이 치매임을 쉽게 알 수 없는 단계예요. 어느 정도의 도움 없이는 혼자 지낼 수 없는 수준. 그러니까 누군가 도움을 드려야만이 되는, 이 밀착해서 도움을 드려야만 되는 이제 치매의 양상이 드러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중기 치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진짜 더 심각한 게 있어요. 뭘까요? 그래요, 말기 치매입니다. 자, 초기, 중기, 이제 어디로 왔어요? 말기로 왔습니다. 자, 말기 치매는요, 식사라든지 옷 입기라든지 세수하기라든지 대소변 가리기 등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의 뭐예요? 도움이 필요한 상황. 대부분의 기억도 상실되는, 또 배우자나 자식을 알아보지 못하는, 또 혼자 웅얼거리거나 전혀 말을 하지 못하는 심각 단계죠. 대소변 실금, 욕창, 또 폐렴, 요도 감염, 낙상 등으로 모든 기능을 잃고요, 이제는 누워서 지내는 심각한 단계가 말기 치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기 치매까지 오지 않아야 되겠잖아요. 자, 이제 또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말기 치매는 어떻게 될까요? 인지 기능이 저하가 되는 거예요.
이 인지 기능이 현저히 저하된다. 그래서 정신행동 증상과 아울러서 바로 신경학적 증상과 또 기타, 여기서 기타는요, 포크 기타, 클래식 기타를 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타 신체적 합병증을 말하는데 이러한 모든 것이 동반되어서 독립적인 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간혹 지금 강의를 하면서 이 강연 때 아재기를 섞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조차도 받아주지 못하는 마음밭. 얼마나 심각해지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유조차도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말기 치매가 바로 이러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치매 예방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제는 예방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바로 그 이유 중에 하나일 것이고요. 광역치매센터가 있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또 거점별로 바로 광역치매센터들이 이제는 광역 거점이 있잖아요. 이란 그래서 치매 안심센터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심, 한우에는 역시 안심. 이 안심센터들이 각 구별로 다 있거든요. 아시죠? 그러면 다 뭐 할까요? 예방법의 키워드를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세대별로 치매 예방 액션 플랜이 있어요. 청년기, 나는 아직 젊은데 내가 왜 이 치매 예방법을 해야 돼? 아닙니다. 젊을수록 더 빨리 해야죠. 왜 그럴까요? 서서히 온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같이 한번 모니터로 보실까요? 청년기는 더 크게 해야 돼요. 하루 3끼를 꼭 챙겨 드세요. 맞죠? 두 번째, 평생 즐길 수 있는 취미로 운동을 하세요. 맞나요? 세 번째, 머리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뭐니 해도 머리가 최고가 아니고요. 뭘 다치지 않아요? 그렇죠. 머리를 다치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장년기를 한번 가볼까요? 장년기는 뭐 할까요? 첫 번째, 생활 습관에서 오는 병은 꾸준히 뭐 하자? 치료하자. 생활 습관에서 오는 병은 꾸준히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의원과 또 보건소를 통해서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년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울증은 적극 치료하세요. 자, 여러분, 우울이 계속 오지 않습니까? 청년기 때도 우울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이 우울증이 의심이 되면요,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울을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우울을 예방하지 않으면, 우울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우울 이꼬르 뭐냐면 자살. 그러니까 여러분, 자살 반대는 살자입니다. 자,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이왕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 존재적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우울은 바로 즉각 대응해서 치료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노년기예요. 노년기 첫 번째입니다. 어르신들은 정말 크게 따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같이 할까요? 첫 번째, 시작. 매일매일 치매 예방 체조를 하세요. 뭐 하자고요? 치매 예방 체조하는 겁니다. 우리 유튜버에요. 정말 많이 나와 있거든요. 자, 두 번째, 여러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세요. 뭐라고요? 여러 사람과 자주 어울리세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있으시죠? 코로나19 때문에 모이면 안 되잖아요. 집합금지인데 우리가 모이면 어떻게 했어요? 아닙니다. 마스크를 꼭 쓰세요. 이 마스크는 필수품이죠? 꼭 쓰셔야 돼요. 그러나 오늘 저는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렇게 저의 마스크 되는 얼굴을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웃어주시는 분은 행복할 거고요. 천사고요. 지금 눈을 가리신 분들은요, 알아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여러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세요는 줌으로도요, 그리고 이제는 휴대폰으로도 서로 이렇게 서로 전화상으로도 화상 채팅하면 좋잖아요. 아니면 이제 소수로 함께 만나서 마스크 쓰고 만나는 거, 이야기거리를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 매년 보건소에서 치매 조기 검진을 받으세요. 조기 검진을 받으세요. 우리가 조기는 먹는 것도 있지만 이거는 미리 검진 받는 거예요. 아까 치매 진단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매 조기 검진을 꼭 받으시는 거예요. 이제는 창피한 것이 아니고 미리 검진을 받는 거 예방입니다. 자, 꼭 아셨죠?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까지 세대별 치매 예방 액션 플랜. 이 액션 플랜 꼭 실행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정말 실행해야 될까요? 아시죠?
여기에 음주도 있죠. 흡연도 있죠. 뇌손상도 있죠. 우울증도 있죠. 고혈압 있죠. 당뇨병 있죠. 비만 있죠. 운동부족 있죠. 어떤 게 제일 커요? 벌써 알 거예요. 2.6배라고 하는 음주입니다. 자, 오늘부터 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피아노 치듯이 반주만 괜찮나요? 그렇죠. 빨리 알아들으신 분 너무 고마워요. 흡연, 오늘 맞담배 피는 거 조금. 그리고요, 꼭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거 우울증도 있고요. 고혈압, 당뇨, 비만, 운동부족 이런 것도 있는데요. 특히 뇌손상, 뭐 다치지 말라고요. 머리 다치지 말라고요. 우리 어르신들 용어로 잠깐 해보겠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왜곡하지 말고 잠깐 들으세요. 뭐 다치지 말라고요? 이 대급박, 머리 맞박. 알아들으셨나요? 정말 쉬운 용어예요. 그러니까 뭐 다치지 마라. 머리 다치지 마. 이 머리를 다치는 것은 학문적인 용어로 뭐 한다는 거예요? 뇌손상. 그러니까 뇌를 손상을 입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머리 다치지 않도록 꼭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광역치매센터에서도 정책화 시켰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3권입니다. 이 권은요, 즐길 것이거든요. 자, 3가지를 즐길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는요, 즐기는 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운동입니다. 일주일에 뭐 하자? 3번 이상 걷기예요. 약간 땀이 약간 날 정도로. 근데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오늘부터 3번 이상 걷기, 운동을 잘하라고 하니까 이 광산구부터 소태동까지 걸으셔버려요. 큰일 납니다. 자, 땀이 살짝 날 정도로 일주일에 3번 이상 걷는 거 운동입니다. 이걸 즐기자는 거예요. 또 식사입니다. 생선과 채소 어떻게 하자? 골고루 먹기. 그쵸? 이거는 반찬 투정하는 거죠. 자, 그리고 독서입니다. 부지런히 읽고 쓰는 거 중요하죠. 독서를 즐기자. 자, 3가지입니다. 즐길 것입니다. 이따가 시험 낼 거예요. 뭡니까? 운동, 식사, 독서. 맞습니다. 그리고요, 즐길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참을 것도 있어요. 그래서 삼금이라고 합니다. 삼금은 뭐예요? 절주죠. 술은 뭐 하자? 피아노 치듯이 반주하듯이 적게 마시기. 이것은 어쨌든 절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은 적게 마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금연입니다. 금연. 담배는 피지 말기. 그리고 또 뭐예요? 머리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기. 그러니까 뇌손상 예방이에요. 이 대급박 다치지 않기. 꼭 기억해 주세요.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뭐 다치지 말자? 대급박. 지금 웃어주신 분들은 마음밭이 천사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다시 한번. 뇌손상 예방입니다. 이것을 3금 정리해보죠. 절주, 금연, 뇌손상 예방입니다. 그리고 또 뭐 해야 돼요? 이제 챙길 것이 있어요. 즐겨야 되죠? 3권. 자, 우리가 금해야 되죠? 3금. 이제 뭐 해야 돼요? 챙겨야 됩니다. 3행. 뭐냐? 건강검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는 거. 그리고 소통해야 돼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소통하고 있는지 꼭 기억해 보세요. 소통하느냐? 나는 막행이냐? 꽉 막힘이냐?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소통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족과 친구들과 자주 소통하는 겁니다. 예스벗 기법이 제일 좋겠죠. 그랬구나, 꾸녀예요. 그랬군요. 엄매 그런 거, 엄매 그라요? 이런 거예요. 오, 그래? 라고 하는 겁니다. 여성분들 대화 기법 중에 하나가, 헐, 정말? 와, 진짜? 어머머머, 이거 있잖아요. 다 공감하실 거예요. 이게 소통입니다. 이런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3행 챙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리고 치매 조기 발견입니다. 그래서 매년 치매 조기 검진 받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정리해볼까요? 3행 챙길 것은 건강검진, 소통, 치매 조기 발견이다. 이것을 3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챙겨야 될 것도 많고요. 금해야 될 것도 있고요. 또 즐겨야 될 것도 있는데 이제는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치매 파트너가 돼야 돼요. 치매 파트너는 누구냐면 누구에게? 환자와 가족에게입니다. 무엇을요? 옹호하고 지지해 주는 것이 치매 파트너거든요. 왜 그러냐? 일본에는요 이미 인지증 서포터가 있어요. 디멘티아 서포터즈, 바로 캐라반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서포터 캐라반. 그래서 일본은 인지증 서포터가 있는데 실예로요. 일본 치매 서포터즈 사례가 있는데요. 미나미 산리쿠 마을이 있어요. 미나미 산리쿠는요. 지역 주민의 10%가 치매 서포터즈거든요. 자, 이때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2011년도에. 스크린에도 보시겠지만 전과 후 심각하게 달라졌죠. 그런데 이때요. 치매 노인 사망자가 0명이었어요.
치매 서포터 고등학생들이 치매 노인의 대피를 도왔던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도 이렇게 치매 서포터즈가 되어주지 않으실래요? 그러면 어떻게 치매 파트너가 되냐면 치매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이게 정책이거든요. 자, 1시간 이상 치매에 대한 교육을 받으시고요.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시고요. 치매 파트너가 되어서 활동하실 수 있겠습니다. 중고등학교에 선생님이 계시다면 신청해 주세요. 달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치매 파트너십 교육을 해서 우리 모두가 치매 파트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배려해 주세요. 무시하거나 윽박지르거나 짜증내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병 초기에는요, 조금만 도우면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잘못하는 것을 보고 불평하지 마시고요. 할 수 있는 것을 잘하게 도와주세요. 이것이 바로 치매 다가갑시다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알 때 이제 우리는 치매 서포터즈도 될 것이고요. 인지 서포터즈. 그리고 치매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치매는 배려해야 되는데 혹시 대하는 방법에 따라서 증상이 달라지거든요. 불안해지면 증상이 더 나빠져요. 그리고 대하는 방법에 따라서 능력이 달라집니다. 조금만 도움을 주면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집니다. 또 조금만 기다려주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더 많이 외출하고 더 많은 것을 해볼 수 있다면 증상이 나빠지는 속도가 어때요? 그렇습니다. 느려지게 돼 있다라고 이 연사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러니 치매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배려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정보 알아야 되겠죠? 정보는요. 광역치매센터, 광주광역시 지금 조선대학교 의대병원 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치매센터가 있어요. 치매에 대해서 궁금하세요? 자, 궁금하면 500원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는 500원 절대 안 내셔도 돼요. 치매에 대해 궁금하세요. 365일 24시간 치매 상담 콜센터로 전화 주시라는 겁니다. 1899-9988입니다. 치매 상담 콜센터에 외우기 쉽지 않아요? 365일 24시간. 자, 이것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자, 이겁니다. 18세의 기억을 99세까지 뭐하게? 그렇죠. 팔팔하게. 그래서 1899-9988입니다. 치매 상담 콜센터는 18세의 기억을 99세까지 팔팔하게 라고 1899-9988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말아주세요. 이따가 시험 내볼 거예요.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 강연 어떠셨나요? 자, 여러분 치매 우리에게는 이제는 다가왔습니다. 받아들일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예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광역센터가 있고 중앙치매센터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치매는 예방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파트너가 되고 인지 서포터즈가 되어주지 않으실래요? 자, 오늘 또 유익했습니다. 그러셨죠? 저만 유익했나요? 모두가 유익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웃겨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가 아니고요. 절대 대급박 다치지 않는 것. 이것을 머리 손상하지 않는 것. 이것을 뇌 손상이라고 합니다. 저를 아는 모든 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요. 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대면에서 만났으면 좋겠는데 유튜버로 또 이렇게 방송으로밖에 듣지 않은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마스크 꼭 필수품이고요. 치매는 예방 더 필수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